예, 안녕하세요. 이성원 변호사입니다. 35강입니다. 35번째 강의는 드디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렸잖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주택을 인도받고, 즉 내가 그 집에 살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 도장을 딱 받습니다. 확정일자를 어디서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예, 동사무소에서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직원한테 물어보면 요즘 공무원들은 너무나 친절하죠. 그래서 친절하게 잘 알려줍니다. 동사무소에는 확정일자 부가 비치돼 있어요. 그 확정일자 부에 기재를 하고 내가 임차인으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보증금이 얼마다라는까지 기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강의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증금 액수의 상한선이 없습니다. 내가 전세 10억에 들어가든 전세 20억에 들어가든 전세 1000만원에 들어가든 월 보증금 500만원에 월 50만원으로 들어가든 상관없이 항상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상가는 어떨까요? 명동에 제일 비싼데 월세 임대 보증금이 막 몇십억에 달할 수도 있어요. 월세도 굉장히 높죠. 이런 모든 상가들에 대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그 보호 대상이 될 경우에는 5년간 갱신권이 보장이 돼요. 그래서 처음 임대차 계약을 시작한 때로부터 5년간 보호를 받거든요. 그리고 묵시의 갱신의 경우에도 내가 임대인이 깜빡 실수해가지고 나가라는 통지를 안 했다. 이제 계약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1년간 무조건 연장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엄격한 보호를 해주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는 주택임대차와는 달리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져 있을까요? 예,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3억 원이 넘으면 안 돼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에는 2억 5천, 광역시, 안산, 용인, 김포, 광주시의 경우에는 1억 8천, 그 밖의 지역에는 1억 5천, 즉 이 적용 범위를 넘어서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이것보다는 적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보증금 1억에 월세 1000만원이다. 방금 제가 보증금을 말씀드렸죠. 그러면 보증금 1억에 월세 1000만원이면 내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될까요? 월세를 1000만원 낼 수 있는 가게, 그런 가게도 아주 드물지만 그런 가게까지 보호를 할 수 있느냐가 입법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예,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요? 보증금이 1억인데 3억보단 적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죠? 예, 그때는 월세를 100배를 해가지고 월세를 100배로 해서 보증금과 합칩니다. 1000만원의 100배는 얼마죠? 예, 10억이죠. 10억에 1억을 합치니까 11억, 즉 보증금이 11억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억에 100만원이다 그러면 어떨까요? 1억에 100만원이다. 100만원을 100배 해보시죠. 1억이죠. 1억에 1억을 더하니까 2억이 되는 셈이죠. 그러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겠죠.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보증금과 월세가 따로따로 있을 경우에는 월세는 100배를 해가지고 보증금과 합쳐서 앞서 말씀드린 그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뭐였습니까? 인도를 받고, 즉 내가 거기에 살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였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인도를 받고, 즉 내가 거기 장사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어떻게 하죠? 상가가 전입신고가 됩니까? 상가는 전입신고가 안 되죠. 근데 모든 영리활동을 하는 상가들은 뭘 합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시거든요. 사업자 등록은 어디서 하죠? 시청에서 하나요? 군청에서? 동사무소에서? 예, 관할 세무서에서 합니다. 왜? 세금 받아야 되니까. 국가가 세금 받아야 되니까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전입신고는 왜 동사무소에서 하죠? 전입신고를 동사무소에 하는 이유는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내는 세금이 있어요. 뭐죠? 내보셨죠? 주민세. 주민세를 징수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국가?
국가가 징수하는가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죠. 즉 내가 서울특별시 서초구로 왔다. 그럼 서초구청장이 주민세를 징수하죠. 내가 여기서 저기 수원시 무슨 구로 갔다. 수원시 무슨 구로 가면 그 수원시 무슨 구청장이 주민세를 징수하죠.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는 그 기관이 곧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 등록을 관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업자로 내가 등록을 하게 되면 내가 여기서 커피숍을 차렸다. 식당을 차렸다. 지금처럼 법률사무소를 차렸다. 이런 경우에 그 법률사무소를 차리더라도 제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고 국가가 또 세금도 그대로 받아가죠.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항상 국가와 동업을 하는 겁니다. 세금을 진짜 많이 가져가시거든요. 그래도 뭐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공무원들이 가끔 뭔가 해먹을 때 마음은 아프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분들이 저보다 더 센데 참아야죠. 그 열받는다고 해가지고 뭐 열받는 게 풀리나요? 원래 항상 그랬던 문제인데요. 그래서 상가의 경우에는 상가를 인도받고 제가 방금 뭐라 했죠? 사업자 등록하시고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을까요? 예, 확정일자는 역시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세무서에서 확정일자 받아야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는 어땠어요? 확정일자를 다른 데서 받아도 되죠. 근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세무서에서 받도록 했어요. 왜 세무서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을까요? 예, 보증금 이것도 임대사업자, 즉 건물주들을 임대사업자로 봐서 그 보증금이나 월세 수입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려야 되거든요. 그런 논리가 숨어 있는 겁니다. 세무서에서 착한 일 하는 것 같죠? 예, 세무서에서 아주 깐깐하게 누수를 방지하는, 누세, 세금이 새는 걸 방지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합리적인 제도라고도 볼 수 있죠. 다음 강의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기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